안녕하십니까. PT디자인의 김재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레노베이션이다. 꼭 알아두어야 할 주택 레노베이션의 5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실 잔손질 보수만 잘해도 오래 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기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 관리하듯 생각하면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관리하듯이 정기적으로 안팎을 청소하고 차에 오일 갈듯이 설비시설 고쳐주고 고장난 부분을 그때그때 수리해주면 차든 집이든 새 것처럼 쓰실 수가 있겠죠. 부동산도 사람이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부동산 잔손질 보수만 잘해도 오래간다. 여기에 자동차 관리하듯 정기적으로 보수하자. 당연히 적절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기에 좋은 부동산이 팔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죠. 비슷할 때 지어진 비슷한 규모의 집 2채가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한 집이 관리가 잘 되고 레노베이션해서 디자인이 뛰어나게 되면 그 옆집하고 당연히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려는 사람이 어느 집을 선택할지는 명확관화한 것이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건물에 설비를 고치고 외관을 새롭게 바꾸면 임대도 쉬워지고 당연히 임대료도 전부 다 높게 받을 수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선호할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두 번째 요약사항은 보기에 좋은 부동산이 팔기에도 좋다입니다. 매물, 과연 어떤 집을 선호할까? 가치를 높여서 매매가 임대료를 높게 받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뜯어 고치는 것이 곧 레노베이션이다. 누구나 새 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새 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죠. 새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떤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됐든 건물이 됐든 수시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항상 점검해 보자. 부분이 낡아서 흉하거나 설비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불편한 동선은 없었는지, 외관의 스타일이 안 좋아 바꾸고 싶거나 공간이 좁아서 넓혔으면 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렇게 인테리어든 건축이든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한마디로 레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약사항은 어떤 경우든 부동산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은 다 레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면 나중에 행정 미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죠. 목적, 범위, 예산을 확실하게 미리 정하자입니다. 부동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애프터 서비스의 개념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건축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정기적으로 직접 손을 대기란 쉽지 않죠. 구조라든지 설비, 마감 등 워낙 여러가지 요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레노베이션을 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첫째, 레노베이션의 목적을 미리 정하자. 둘째, 고쳐야 할 범위를 미리 결정해 놓자. 셋째, 레노베이션 과정에서 예상되거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 놓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외국 구미에서는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레노베이션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용을 미리 적립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레노베이션 할 시기, 비용을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어떤 시기를 놓치거나 또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네 번째 요점사항은 목적,
범위, 예산을 미리 확실하게 정하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 범위 예상 문제점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메모를 해 놓으시면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예산이죠. 이 예산은 미리 정기적인 레노베이션을 계획하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비용을 매달 적립해 나가면 미루거나 하는 또는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죠. 여기까지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자입니다. 평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집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편안한 공간,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나만의 개성에 맞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미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신이 사는 스타일 또는 취미 또는 가족들의 성향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집과 그 집의 구성원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실에 의거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평소에 보시던 매거진이나 또 관련 잡지 또는 SNS 등 국내외 인테리어나 건축의 자료들을 유심히 보시고 본인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스크랩해 놓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때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을 정해놓고 맞추어서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스타일의 방향성을 정해놓는 것이 나름의 디자인 컨셉 작업인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추후 디자이너와 상의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본인이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방향의 디자인으로 집의 레노베이션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스크랩 활동을 수차례 반복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요점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디자인을 연출하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수시로 둘러보고 연구하고 나만의 개성과 가족들의 성향도 고려하자. 본인이 선호하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평소에 스크랩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방향성부터 먼저 정하자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레노베이션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부하는 BT 디자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